넘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선 마지노선은 왜 실패했을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이것은 마지노선이다. 우리는 이런 말을 종종 사용하죠. 넘을 수 없을 거라 믿었지만, 결국 무너진 방어선 꼭 지켜야 한다고 굳게 믿었지만 아무 소용없었던 선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표현이 어디서 왔을까요? 때는 1940년 프랑스, 독일 국경을 따라 거대한 요새가 있었답니다. 콘크리트 벙커, 대포, 지하 터널, 그리고 병영까지. 이것이 바로 마지노선이었어요. 프랑스는 믿었습니다. 이 선만 지키면 우리는 안전해. 그들은 10년 동안 열심히 건설했어요. 국가 예산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최첨단 기술을 모두 동원했죠. 하지만 독일군이 쳐들어왔어요. 놀랍게도 마지노선은 뚫리지 않았지만 프랑스는 6주 만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왜 절대 안전한 선은 실패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생각해봅니다. 마지노선은 정말 어리석은 계획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안전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1918년 11월 11일 제1차 세계대전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프랑스는 전쟁에서 이겼지만 승리는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4년 동안 이어진 전쟁으로 140만 명의 프랑스 젊은이가 목숨을 잃었고 400만 명이 부상을 입었거든요. 프랑스 북부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참호와 포탄 구덩이가 땅을 덮고 마을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무엇보다 끔찍했던 건 참호전의 기억이었어요. 병사들은 진흙탕 참호에서 몇 달씩이나 지내야 했고 적군과는 불과 몇백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포탄은 쉴 새 없이 쏟아졌죠. 베르댕 전투와 손무 전투에서는 수십만 명이 단 몇 킬로미터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다 죽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프랑스 사회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전쟁에서 희생된 사람을 잃었고 도시마다 전쟁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굳게 다짐했어요. 다시는 이런 전쟁은 절대 안 돼.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독일이 여전히 국경 너머에 있었다는 거죠. 베르사유 조약으로 독일은 무장을 해제당하고 배상금을 물어야 했지만 프랑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약은 종이일 뿐이고 독일은 언젠가 다시 힘을 키울 거라는 것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다시 독일과 전쟁을 치러야 한다면, 또다시 수백만 명이 죽어야 한다면, 또다시 끔찍한 참호에서 썩어야 한다면 프랑스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1920년대 프랑스 정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 전쟁에서 프랑스 땅이 전쟁터가 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수백만 명이 죽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해 보였습니다. 바로 방어였죠. 독일이 공격해올 수 없도록 만들면 되는 거였어요. 국경에 아주 강력한 방어선을 만들면 독일은 아예 침공할 생각조차 하지 못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1929년 앙드레 마지노가 국방장관이 되었어요. 그는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용사였고 전쟁의 끔찍함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다리 하나를 잃기도 했죠. 마지노는 훌륭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독일 국경을 따라 거대한 요새선을 만들자는 것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참호가 아니었어요. 지하 도시와도 같았습니다. 콘크리트 벙커, 철근, 강철 문으로 튼튼하게 지어졌고 큰 대포알도 막을 수 있는 두꺼운 벽을 자랑했습니다. 대포, 기관총, 화염 방사기 등 강력한 무기들도 갖추고 있었죠. 지하 터널로 연결된 복합시설 안에는 병영, 식당, 병원, 발전소까지 있었답니다. 병사들은 지하에서 몇 달씩이나 생활할 수 있었고 필요한 물건들은 지하 철도로 운반되었어요. 1930년 드디어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고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동원되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독일 국경을 따라 400km가 넘는 요새선이 완성되었어요. 바로 알자스-로렌 지역부터 벨기에 국경까지 이어진 마지노선이었죠. 프랑스는 정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신문에서는 마지노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렀고 정치인들은 프랑스의 안전을 보장한다며 연설했습니다. 국민들은 안심했어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도 프랑스 본토는 안전할 거라고 믿었죠. 마지노선은 단순한 군사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철학이었어요. 방어만 잘하면 전쟁은 피할 수 있다. 프랑스 군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독일이 공격해 온다면 마지노선에서 막으면 된다. 독일군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고 요새를 뚫으려면 수십만 명이 죽을 것이다.
그렇다면 독일은 공격을 포기하거나 협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동안 프랑스는 동맹국들과 힘을 합쳐 반격할 수 있다. 꽤 괜찮은 계획 같아 보이지 않나요? 정치적으로도 아주 매력적인 생각이었어요. 프랑스 국민들은 더 이상 전쟁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끔찍한 참호전의 악몽을 다시는 겪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방어는 평화를 의미했어요. 공격적이지 않고 오직 방어만 하는 거죠.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전쟁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다. 마지노선은 프랑스의 평화주의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나름 논리가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방어가 공격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참호, 철조망, 기관총만으로도 수백만 명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죠. 4년 동안이나 전선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더 강력한 방어선을 만들면 전쟁 자체를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 프랑스는 과거의 전쟁에서 얻은 교훈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가정이 숨어 있었어요. 바로 다음 전쟁도 지난 전쟁과 똑같을 것이다라는 가정이었죠. 마지노선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벨기에와의 국경이었죠. 마지노선은 프랑스-독일 국경만 막고 있었고 벨기에 국경은 요새화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벨기에는 프랑스의 든든한 동맹국이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와 벨기에는 서로 돕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만약 독일이 벨기에를 공격하면 프랑스는 벨기에로 가서 독일군을 막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도 그렇게 시작되었죠. 독일은 벨기에를 지나 프랑스를 공격했고 프랑스는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바로 벨기에 국경의 지형 때문이었죠. 그곳에는 아르덴 숲이 있었습니다. 울창한 숲과 험한 산길 때문에 프랑스 군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저곳으로는 많은 군대가 지나갈 수 없어. 탱크는 숲에서 움직이기 힘들고 보급품을 전달하기도 어렵거든. 아르덴 숲은 자연적인 방어선이나 마찬가지야.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의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쟁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었습니다. 1930년대에는 군사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고 탱크, 비행기, 무전기 등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특히 독일은 전격전이라는 새로운 전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전격전이란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탱크 부대가 적진을 뚫고 항공기가 하늘에서 지원하는 방식이었죠.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호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마지노선에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부었기 때문이죠.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는 안전하다는 믿음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1940년 5월 10일 드디어 독일이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먼저 공격했죠. 프랑스는 미리 세워둔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프랑스 군대가 벨기에로 진격하여 독일군을 막기 위해 나섰습니다. 영국군도 함께 싸우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제1차 세계대전이 다시 시작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벨기에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거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진짜 공격은 다른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5월 13일 독일 기갑 부대가 아르덴 숲을 통과한 것입니다. 저곳은 절대로 지나갈 수 없다고 여겨졌던 바로 그곳으로 구데리안과 롬멜이 이끄는 탱크 부대는 수천 대의 탱크와 차량을 이끌고 좁은 산길을 뚫고 나왔습니다. 프랑스 군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속도로 말이죠. 아르덴 숲을 빠져나온 독일군은 프랑스 북부로 빠르게 진격했습니다. 바로 마지노선의 북쪽, 방어가 허술한 지역이었죠. 프랑스군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주력 부대는 벨기에에 있었고 독일군은 그들의 뒤쪽으로 공격해 오고 있었으니까요. 전격전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독일 탱크 부대는 멈추지 않고 밤낮으로 계속해서 전진했습니다. 뒤에서 보급품이 오기를 기다리지도 않았죠. 항공기들은 하늘에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스투카 극강화 폭격기의 굉음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프랑스군은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통신은 엉망이 되었고 명령체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독일군은 단 일주일 만에 영국 해협에 도착했습니다. 프랑스와 벨기에 연합군은 포위되었고 북쪽의 덩케르크로 밀려났습니다. 마지노선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마지노선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독일군은 마지노선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으로 돌아갔을 뿐이죠.
6월 14일 독일군은 파리에 입성했고 6월 22일 프랑스는 항복했습니다. 침공이 시작된 지 불과 6주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마지노선 자체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독일군이 프랑스를 점령한 후에도 마지노선의 요새들은 굳건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요새들은 항복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후에야 문을 열었을 정도였죠. 기술적으로만 보면 마지노선은 제 역할을 훌륭하게 해낸 셈입니다. 독일군은 마지노선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정면으로 공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프랑스는 패배했을까요? 마지노선이 막은 것은 독일군이 아니라 프랑스 자신의 상상력이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선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선을 중심으로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싸웠습니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적의 옆을 공격하는 기동전을 펼쳤죠. 프랑스는 꼼짝도 하지 않고 방어만 하려고 했지만 독일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공격했습니다. 문제는 마지노선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 선만 지키면 안전하다는 잘못된 믿음, 전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만 일어날 것이다라는 낡은 생각이었습니다. 프랑스는 과거의 전쟁을 준비했지만 독일은 미래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프랑스의 패배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중 하나였고 엄청난 돈을 들여 만든 방어선이 겨우 6주 만에 무너졌으니까요. 전 세계는 경악했고 곧 조롱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노선은 쓸모없는 것이었다. 프랑스는 어리석었다. 돈만 낭비했다. 마지노선이라는 단어는 실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넘지 못할 줄 알았지만 실패한 방어, 너무 자신만만하다가 무너진 계획, 과거에 갇혀 미래를 보지 못한 어리석음을 뜻하는 단어가 되었죠.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그건 마지노선이야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공정한 평가일까요? 마지노선을 비웃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1920년대 프랑스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끔찍한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독일은 국경 너머에서 다시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또다시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보내야 했을까요? 또다시 끔찍한 참호에서 싸우게 해야 했을까요? 방어선을 건설하는 것은 당시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합리성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변화에 대한 유연성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역사를 공부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 사람들의 선택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했을까? 왜 그걸 보지 못했을까? 하지만 당시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마지노선은 당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정보를 바탕으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교훈, 당시의 기술 수준, 정치적인 상황 등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프랑스는 공격적인 전쟁을 원하지 않았고 국민들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어는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심지어 군사 전문가들도 마지노선을 지지했죠. 당시 기준으로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이 변했고 그들은 그 변화를 따라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노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는 항상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진주만 공격 때 미국은 일본이 공격해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9.11 테러 때도 비행기가 무기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경우에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했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인간은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마지노선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확실해 보이는 방어, 아무리 합리적으로 보이는 계획도 세상이 변하면 쓸모 없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마지노선은 그저 실패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마지노선은 실패한 믿음입니다. 이 선은 절대로 넘을 수 없다. 우리는 안전하다. 이것만 지키면 된다. 프랑스는 너무나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 때문에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되었죠. 마지노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첫째, 과거의 전쟁으로 미래의 전쟁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기술, 전략, 심지어 적까지도 변합니다. 둘째, 방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정된 사고방식과 융통성 없는 계획은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확신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 라는 아니란 생각은
우리 눈을 가리고 다가오는 위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지노선을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요? 기업은 이 시장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믿고, 정부는 이 정책은 완벽해라고 확신하며, 개인은 내 삶은 지금처럼 계속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넘지 않을 것이라 믿는 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선은 정말 안전한가요? 아니면 당신의 상상력이 멈춘 곳은 아닌가요? 프랑스는 마지노선을 지키는데 성공했지만 전쟁은 다른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지키고 있는 선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진정한 위협은 정말 그곳에서 오는 걸까요? 마지노선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믿음이 너무나 굳건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확신은 위험하며 안전은 끊임없이 질문하는 데 있다고 말이죠. 우리가 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 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지점일지도 모릅니다.